네, 매일 수요일 근거 있는 명확한 투자 방향성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 YS 파트너스 대표 이가근 대표와 함께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처음 보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서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강구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고민이 깊은 게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6천선을 결국은 어제 내줬고요. 대표님 지금 프리장에서도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흔들림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좀 강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매크로적인 변수로 이렇게 특정 섹터, 특히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섹터 중에 하나고 그쵸. 오늘도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깨질 때 종목이나 섹터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일단 지금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2월 거의 초반 수준까지 거의 한 달을 되돌리는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반도체가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사실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전 국민이 사고 싶어서 난리였던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 지금 이제 주말에 전쟁 나면서 딱 이틀 만에 이렇게 거의 하이닉스 기준으로 20% 가까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변한 건 없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엔비디아 GTC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을 40에서 50% 올린다. 이게 사실 40% 50%가 지금 1분기에도 올리는 상태에서 또 올리게 되면 마진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펀더멘탈이다. 그러니까 어닝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봤던 어닝이 훼손이 될 수 있는지 이 전쟁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그것도 이틀 만에 시총 1,300조짜리, 700조짜리가 그 단기간에 20% 조정이 됐다는 거는 사실 2월 초로 돌아간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냉정하게 이거는 뭐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바뀐 게 없다라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싸진 우리가 2월 초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얼마나 사고 싶었을까라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번 그 전쟁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이제 걸리는 거는 딱 하나가 있는데 보통 반도체의 꼭지 시그널은 이제 꼭지는 주가가 다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오던가 아니면 YOY 그로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나오는 시점. 이게 만약에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2분기라고 치면 1분기나 2분기라고 치면 5월 초나 8월 초나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 기간 안에 주가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다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충격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낮아진다라고 보면 이제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뭐 누군가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50만 원 생각했다라고 보면 그 고점은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행되는 수준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센티에 대한 변화는 있지만 펀더에 대한 계속된 이익 개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투탑에 대한 오늘의 또 흔들림은 기회로 또 접근 가능할 수 있다는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 중심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어디에 있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준비해준 주제는 다름 아닌 키워드가 폴더블 폰입니다. 애플까지 이 시장에 합류한다라고 하니 우리는 구조적 전환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위원님, 폴더블 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발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했고 애플까지 가담한다라고 하니 기대감은 커집니다. 어떤 포인트가 이 안에 있을지 첫 번째 근거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이제 폴더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이폰이 이제 9월달에 출시가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뀐 거는 뭐냐면 아이폰은 기존에 1년에 한 번만 애플은 아이폰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항상 신제품 아이폰 라인업을 쫙 다 내놨습니다. 아이폰 SE부터 거의 이제 그 프로가 뭐 프로 맥스까지 다 내놨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프로하고 폴더블을 내놓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는 아이폰 기본 모델을 내놓을 거다라는 시장에 이제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루머들은 지나고 보면 대부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폰의 그 신제품 사이클이 1년에 2번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력이 아이폰 프로하고 아이폰 폴더블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애플은 사실 이제 기존에 지금 삼성 대비해서 거의 8년 늦게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이번에 늦게 나오는 만큼 가장 완벽한 제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폴더블의 가장 약점이 이제 접히는 부분에 맞아요. 주름이 보이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완벽하게 해소해서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측이고 이 두께도 기존에 펼쳤을 때는 한 4.5mm 그리고 접었을 때는 한 9mm에서 9.5mm 수준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의 그 갤럭시 폴드 7보다는 조금 두껍긴 하지만 주름을 없애고 굉장히 슬림하게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그 현재까지의 예상이고요. 지금 9월 출시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한 4, 5월에서는 부품 딜리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 조립은 한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니까 3월 출시 6개월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급망들의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급망 변화라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하반기에 대한 이 애플 기대감이 있는데요. 애플이 이렇게 가담했을 때 폴더블 확산, 결국은 이 핸드폰 안에서도 다시 한번 트렌드를 폴더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이 확산에 조금 더 전략까지 녹여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더 많이 훨씬?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 비중을 보면 그 평균 단가가 애플이 다른 업체들 대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폴더블 폰의 가장 큰 단점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애플은 기존에 내놨던 뭐 이런 그런 뭐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고가더라도 순식간에 다 판매가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폴더블 시장이 가격이 기존의 모델보다 굉장히 비싸겠지만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된 그런 그 제품을 만약에 내놓게 된다라고 보면 기존의 폴더블에 대한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훨씬 더 가격을 비싸더라도 이제 시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 이제 어떤 기술들을 내놨을 때는 거의 사실상 완벽하게 내놓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맞불을 놓듯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폴더블 8 제품을 내놓을 텐데 역시 기존 제품보다 더 얇고 더 평평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폴더블에 대한 단점이 사라지게 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시장은 그쪽으로 좀 더 빠르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지금 삼성 유저세요, 애플 유저세요? 저는 현재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가격이 비싸는 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그 단점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장점이 이 매니아층 탄탄해요. 한번 아이폰을 사게 되면 다음도 애플을 쓰게 되더라고요. 유저셨군요. 그 단점을 스스로도 이렇게 대표님도 능가하는 장점의 하나에 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맞불 작전을 늘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시장, 부품 기업 안에서도 시장 확장에 대한 장점,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투자 전략으로 포인트 삼아 접근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폴더블 폰,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네. 뭔가 새로운 제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 공급망에서는 주가가 한 2번 정도가 움직이는데 제일 첫 번째가 신제품이 나오기 18개월 전. 왜 18개월 전이냐고 보면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 그 다음 해에 이제 뭔가가 더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움직였을 때 이제 대략 18개월 전에 주가가 한번 움직이고요. 또 한 번은 이제 6개월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급망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2분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6개월 전부터 한번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난 그 삼성이 8년 전에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폴더블 폰을 내놓기 시작했을 때도 보면은 그거가 내년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수혜주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쭉 쉬다가 또 6개월 전에 한번 움직였던 걸 감안하면 애플도 지금 신제품이 나오기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8개월, 6개월. 그렇다면 6개월이란 시기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한창 지금 시점이야말로 폴더블이 묻어난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위원님 다 기대감을 안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이 픽할 수 있는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폴더블 관련 기업도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소팅돼 가지고 네.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게 뭐 힌지라든가 아니면 UTG 타공 그리고 맞아요. UTG 필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제품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싼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 BH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BH는 애플의 폴더블 쪽에 연성 PCB를 공급하는 업체고요. 실제로 애플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성 PCB가 이제 기존에 그 판매되는 딱딱한 PCB보다는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당 단가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마트폰 대비 그 폴더블 폰이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 폴더블 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 단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그 애플의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BH의 실적으로 다 잡힐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은 크게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매출액은 대략 1조 9,700억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대략 매출액 1.8조,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였으니까 2배 정도의 성장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하반기로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는 사이클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사이클은 3저 하고가 되는데 상반기 비수기 효과도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좀 없어질 그렇겠네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미니 아이패드에도 OLED를 탑재할 예상이 되고 내년 1분기에 나오는 맥북 프로도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따른 수혜도 BH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단독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올해 실적의 개선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략 이익 기준으로 1,100억, 내년에 1,300억 정도인데 지금 시총이 대략 6천억 정도니까 6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부담이 없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PBR 밴드상으로도 보면 거의 지금 역사적 최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 부담도 덜하고 대표님 혹시 신제품 나오면 폴더블 폰으로 애플 바꾸실 거예요? 네, 일단 뭐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오, 네. 그렇다면 실적에 기여를 하는 걸로 네. 호실적 전망까지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한번 저희 바라볼까요? 네, 일단 직전 고점이 22,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워낙 또 상저하고의 실적을 보였지만 애플의 사이클이 2번으로 바뀐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22,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할 테고요. 지난 기업에 대한 AS까지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SL에 대해서 추가 전략 한번 챙겨볼 텐데 수급도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음봉에서도 순매수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또 다올투자증권에서도 로봇 사업 가치로 10만 원까지 TP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시장 흔들리지만 대표님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모베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SL이 이제 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워낙 그게 나오기 전에도 PER 3배, 4배에서 거래되던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베드의 양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 요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 눌림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좀 적극적으로 보면서 좀 더 길게 현대차가 지금 뭐 새만금에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로봇에 대한 양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빠르게 양산을 할 수 있는 게 모베드랑 스팟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SL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베드를 양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기회 접근도 가능한 SL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YS 파트너스 대표 이각은 대표와 투자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